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면은 입에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그래서 2021년 여름 문학과 사회에 실린 이다희 시인의 점심시간이라는 시를 가지고 해설을 시작할까 합니다. 점심시간. 오늘 아침에 커피를 차 지붕에 올려두고 출발했지. 옆차에서 경적을 울렸어. 커피 외치는 입모양을 봤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신호가 바뀌네. 오전 내내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 중간중간 오는 전화를 받으며 난 실은 전화 받는 게 무서워. 무섭지만 받아야지. 어쩌겠어. 아침에 커피를 차에 지붕에 올려놓고 출발을 했다면은 커피 마실 새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었다는 뜻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그만큼 그 아침 시간에 허덕이고 현대인들이 여유도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문장에가. 그러면서 누군가가 너 그렇게 허덕허덕거리고 그렇게 여유 없이 이렇게 차 지붕 위에다가 커피를 올려놓고 출발할 정도 같으면 위험해. 그러면서 경적을 울려줬는데 누군가가 친구나 옆에 가족 중에서 그렇게 알려줘도 지금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티타임 가지고 아침에 여유 있게끔 조금 생각해가면서 갈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왜? 오늘 하루 나가서 오늘 하루를 같이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지금 당장 굶어 죽어야 되고 당장 지금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만큼 허덕허덕 살아야지만이 될 절박한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보이지잖아요. 그런데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신호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네. 신호가 바뀌었다면은 그 잠깐 신호 대기 시간도 없이 또 출발을 해야 돼. 이게. 그렇잖아요. 왜? 뒤에서 미래 제끼니까 경쟁이. 네. 현대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코너에다 몰고 있어요. 뒤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다든지 동료가 치고 올라온다든지 이웃이 또 더 부자가 돼갖고 어쨌다든지 해가지고 경쟁사회에서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신호가 바뀌면은 뒤에 차들이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경적을 울리고. 그러니까 그럴 새도 없이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뒤돌아보고 옆에를 뒤돌아보고 그럴 새가 전혀 없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오전 내내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지. 중간중간 오는 전화를 받으며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상은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산 것보다 몇 배나. 그리고 더 잘 먹고 지내고 있고 더 편리한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쫓기고 살고 있냐고요. 너무나 자기 자신한테 여유를 못 갖고 내 돈 경제 경쟁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중간중간 오는 전화를 받으며 중간중간 전화가 왔던 것은 그때마다 너 너무 위험해 좀 쉬어 아니면은 좀 너를 돌아보고 다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오는 신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받는데 난 실은 전화 받는 게 무서워. 지금 이러다가 뒤처진다든지 낙오된다든지 떨어지면은 그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그 낙오된 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받아야겠지 어쩌겠어 그러지만은 사실은 지금 쉬어야 된다든지 어떤 그 급박한 것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야. 이게. 피가 마르는 것 같이 예. 다들 쫓기면서 살고 있죠.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노인들도 또 그 자식 문제다, 어떤 노후 문제다 여러 가지가 걸려있죠. 세금 문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딱히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도 그냥 텔레비전을 틀어놓아. 하나의 그 정보니까 그것도.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나를 둘러싼 이 세계 속에서 나의 어떤 고독과 고통과 그 실존적인 절망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드니까 흘러나오는 이런 소리들이 그런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고 이렇게 묻어가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딱히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도 그냥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고 라는 대사가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어. 배우는 대사를 맞추고 물을 벌컥 마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 그런 행운이 올 리 없다. 그런 기적이 올 리 없다. 그거는 그냥 드라마에서나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일이고 현실은 다르다. 물을 마셨다는 거는 물을 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서 가고 나는 거기에서 탈락했다. 떨어졌다. 그런 뜻 같고 배우를 따라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도 진짜 나한테 그게 닥친 거죠. 내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내가 탈락한 것을. 그리고 그게 나를 엄습하고 있는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한 심경이 그 물을 벌컥벌컥 피가 마르고 속이 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도 물을 많이 마셔야 해서 배우를 따라 물을 벌컥벌컥 마신 거야. 경쟁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그리고 승진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그러면서 내 생각에 배우는 참 쓸쓸한 직업이지 뭐야. 연극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현실로 살려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한테 닥쳐서 그것을 극복해내기는. 현실이 더 리얼한데 그걸 또 연기까지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쓸쓸한 직업이고 배우들은 항상 오디션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경쟁을 뚫고 거기를 이제 겨우 단역이든 뭐든 잡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그 다음 산을 넘기 위해서 경쟁을 계속 거쳐야 되는 그런 상태. 예. 직업이니까 거기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신경이. 그래서 어제는 며칠 만에 보는 사람이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자신이 시간을 들여보러 온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표정.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낯설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유체 이탈해서 보듯이. 예, 누군가가 쓸쓸하고 피곤해 보여. 네. 너무 지쳐있는 표정인 거야, 그것이. 네. 근데 자신이 시간을 들여서 보러 온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단 말이에요, 저것이. 그런데 그것은 사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자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까 정처도 없고 막막한 대회 속에서 혼자 길을 잃은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찾으려던 것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본단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같이 저러는가?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네. 우리의 무능력도 자랑이라면 나의 무관심은 겨우 능력이 된다. 구태여 자기 자신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무관심해지는 거야. 무능력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그것을 다 못한 그 무능력도 아주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한 것 같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무관심은 그래도 좀 낫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기서도 떨어졌고 저기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그냥 없었던 일처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나한테 그냥 무사 안일 한 것처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은 되잖아요. 그걸 매번 내가 자각하고 물을 벌컥벌컥 마셔야 되고 속상해하고 속이 그렇게 막 타들어가듯이 안절부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무관심해버리면 자기 자신에 예.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서서 뭔가 성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나은 조건에서 또 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되거든요. 정확히 차단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 차단하는 능력, 신경 끄기에 그게 이제 기술이자 그것도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신의 안정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선한 걸로 포장을 해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네. 도덕기부학에서 자기를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가난한 것이 마치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의 티켓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위안하고 있는 정신승리로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는 이 세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을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살아서 가는 것이지 자기가 어떻게 가난했던 것이 흔한 것이 되고 자기가 능력 없는 것이 어떻게 정신승리를 해서 괜찮다고 위안을 하고 마치 능력 없는 것이 천국에 가서는 더 좋은 그 보상을 받을 거라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습성이라고 그런 거야. 니체는. 내세 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런 예. 종교는 아편 같은 예. 그런 관점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현실 세계를 망각시키고 있는 가장 나쁜 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니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현재,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본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소중하다고 보고. 그래서 신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인간의 자기 실존을 망각시키고 있는 거, 이게 가장 나쁘다고 본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신을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라고 그런 거야. 자기 자신에 있는 자기의 능력, 그것이 그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면서도 끝없이 그 자기를 키워갖고 가듯이 대지에 뿌리를 받고 자기 자신은 높은 고양된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초인 정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줄기차게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미니멀리즘이라든가 이런 3포, 뭐 7포, 8포의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들을 또 거부하잖아요. 예. 그런 정신을 그냥 편안하게 덜 쓰고 덜 먹고 삶처럼 초식동물의 삶처럼 그렇게 절제하면서 포기하면서 살고 싶다. 또 그런 것들이 한편에 있죠. 그래서 드라마에 대해서 그냥 소소한 거에 대해서 드라마는 드라마고 예 그러면서 또 조용히 따라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초연하게 무관심 속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거 이렇게 사는 에너지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자포자기해도 좋을 만큼 놔두질 않아요. 조건들이. 우리 사회의 조건은 지정학적 한반도의 위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사회가 다른 나라의 국민들의 삶과는 또 다른 조건들이 많이 노정이 돼 있어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고 대사를 조용히 따라해봐. 대사를 조용히 따라해봐. 내가 용기를 내서 나의 말을 한번 해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또 걸려오잖아요. 네. 전화가 또 걸려오고 나는 이제 심호흡을 해. 용기를 내봐. 네. 이게 지금 돈 문제예요. 두 손을 모두 쓰며 핸드폰을 든다. 이거 자기 용기를 가지고 내 목소리가 조금 단호하게 상대편한테 들리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자기한테 그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고 단호하지를 못하고 그러나 또 항상 뒤처져 가면서 자기를 어떻게 더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점심시간은? 점심시간이라는 거는 정해진 일정 속에서 자기가 돌아갈 일과 자리와 위치가 있는 사람한테 그게 달콤하고 좋은 것이지 언제든 점심시간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집으로 끝마쳐지는 시간, 강제 탈락의 시간인 사람한테는 점심시간이 아닌 것이죠. 탈락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점심시간이란 것은 우리가 오전 일을 잠깐 마치고 네. 잠깐 쉬면서 예, 또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충전의 시간이고. 예, 약간 그 충전의 시간이고 한참 일이 돌아가고 있는 중간에 잠깐 저 쉬는 시간일 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끝난 것은 아니야. 네. 그래서 자기 채무와 자기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이 마칠 때까지는 마치지 않고 점심시간 안에가 있는 거야. 항상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시간 안에가. 그래서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그 현실은 지금 점심시간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왜? 어린아이도 점심시간 안에 있고 젊은 사람도 점심시간 안에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점심시간 안에 있어. 지금 살고 있는 한도에서는요. 매일매일이 점심시간이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다 점심시간인 거야. 죽고 나서야 그 점심시간은 그게 점심시간이 아니고 내가 마지막 시간 그 오후에 와 있었네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그 현대인들이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간 안에서 자기가 짬을 못 내고 항상 그 어딘가 모르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시는 보니까 그 다른 부분으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은 뭐 이 정도로만 해두고 어떤 부분 간단하게.
그 점심시간을 배고픈 네. 점심때가 다가오면 좀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들이. 아침도 못 먹고 갔을 것 같단 말이에요. 커피도 못 마시고 갈 정도 같으면은.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가와도 사실은 경제 문제라는 것이 항상 배가 고프다는 거 아니에요. 배꼽시가 그 꼬르륵거리듯이 배가 고프다는 거야. 그래서 점심 먹는 시간 정도로 생각해도 뭐 별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도 하고 남들의 점심시간이라는 거 좀 예.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한다거나 뭔가 시작 위치가 서로 출발 위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올라가는 위치도 다를 거고, 사람들마다. 거기에서 어떤 탈락이 되었거나, 약간 고배를 마셨거나, 이런 사람들의 심정은 점심시간 자체도 굉장히 쓰디쓴 눈물을 삼키는 패배의 그런 거를 절감해야 되는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나 자신을 이렇게 머뭇거리는 성찰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상처의 시간이고 아픈 시간일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심시간이란 것이 멈추는 시간. 바쁜 시간 중에서 네. 잠깐의 휴식 시간 그거 같기는 한데 네. 상실의 시간이면서 예. 멈춤의 시간이고 망중한의 시간이고. 전화가 또 걸려오고 나는 심호흡을 하잖아요. 네. 예, 결국에 이게 지금 돈 문제예요. 두 손을 모두 쓰며 핸드폰을 들고는 내 목소리가 조금 단호하게 들리길 바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받는 게 앞에는 무섭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받아야지 어떡하겠어. 그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받아줘야 될 형편이고 네. 그건 지금 단호하게 네. 지금 거절은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돈 문제라고 자꾸 했다는 게 뭐 보증 문제나 되는 건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보증 문제인가? 그런 네.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사업을 하는 분일 수도 있죠. 예, 그러면서 사업을 중간중간에 채권 채무 관계로 서로. 예, 그걸 지금 빨리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는 시간. 네. 네. 그 돈 문제라는 부분이 잘 깨지지가 않아. 오전 내내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나중에 또 결국에 이게 지금 돈 문제예요. 더 달라라는 거죠. 내 일한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쳐달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돈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일을 하는데 충분히 들어간 그 원가 대비 이런 시장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턱없이 적다라고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포커스가 한정되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 돈 문제라는 그 부분하고 네. 그 전화하고 그 두 개인데 조금 단호하게 들리길 바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절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죠. 요 부분이 나중에 생각나면은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부분을. 예. 예, 여기까지만 해요. 예.